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5척이었습니다. 휴전 전날인 전쟁 격화 시기에도 하루 13척이 지나갔는데 정전 당일 숫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란은 통항 최소 15척을 약속했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협상 카드로 쥐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선박이 광산 위치를 전달받기 위해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는 허가가 아니라 이란의 재량입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9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0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스라엘 레바논 직접 회담 소식에 잠시 후퇴했지만 S&P 500의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뒷받침할 만큼 낙관론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유가 수준이 미국 경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미 상무부가 같은 날 발표한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0.5%로 수정됐습니다. 최초 추정치 1.4%에서 두 차례 연속 하향됐습니다. 동시에 2월 PCE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2.8%, 근원 3.0%로 발표됐습니다. 근원 PCE는 3개월 연속 3%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으며 3개월 연율 기준으로는 3.7%입니다. 패드 목표치 2%를 6년째 웃도는 수치입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전략 책임자 데이비드 러셀은 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득은 줄고 GDP는 하향됐는데 물가는 꿈쩍하지 않는다면 이란 전쟁 전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이제 패드가 2026년 중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4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 12%에서 3배 이상 뛴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전망을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공급 충격은 1970년대나 2021년 팬데믹 이후와 달리 노동시장이 이미 둔화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퍼지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의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2026년 두 차례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유효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협이 실질적으로 열려야 하고 4월 CPI가 예상치인 3.3%에서 더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지난주 21만 9천 건으로 증가했지만 역사적 안정 범위 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될 3월 CPI가 2분기의 방향을 결정할 첫 번째 실시간 데이터가 됩니다. 같은 날 아마존 주가는 5.6% 급등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오가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환경에서 나온 움직임이었습니다. 첫 발제는 앤디 제시 CEO의 주주 서한이었습니다. 제시가 공개한 숫자는 하나였습니다. AWS AI 서비스의 연율 매출은 이미 1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시는 더 나아갔습니다. 2026년 약 2천억 달러의 설비 투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이미 고객 약정이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이 AI 과잉 지출을 우려할 때 아마존은 그 지출이 실제 계약으로 뒷받침된다는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이자 현재 아마존을 롱으로 보유 중인 앤드루 레프트는 이 서한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레프트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시는 서한에서 고객들이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원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에서 다른 옵션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아마존은 AWS 자체 가속기 칩 트레이늄 4를 개발 중이며 제시의 서한에 따르면 이미 거의 완판 상태입니다. 레프트는 아마존이 엔비디아 반도체 지배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론은 구조적입니다. 엔비디아 내부 응용 딥러닝 연구 책임자 브라이언 카탄자로는 휴먼엑스 컨퍼런스에서 자사 연구팀조차 GPU가 부족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젠슨 황이 자기 팀에게도 이미 팔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번스의 역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칩이 효율화될수록 수요가 늘고 그 수요는 다시 전체 GPU 시장을 키웁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0.99% 상승하며 기술적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브레이크아웃 수준인 185달러 근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자체 칩 전략이 성공하면 클라우드 고객의 칩 선택 분산이 가속화됩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 변수입니다. 아마존 주가가 이날 5.6% 오른 것만큼이나 이 구도가 내포하는 질문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대가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메타는 이날 새 AI 모델 뮤즈 스파크를 출시했습니다. 주가는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코어위브는 메타와 2032년까지 21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어위브 주가는 저점 대비 30% 이상 반등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I 축제의 귀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키뱅크는 메타 목표 주가를 760달러로 낮추면서 라마4 AI 모델의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클라이는 뮤지스파크가 작고 빠른 설계라는 메타 자체 표현을 인용하며 시장 판도를 바꿀 모델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메타 매출의 거의 전부는 광고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근처를 유지하고 소비자 실질 소득이 줄면 광고주들이 집행 예산을 먼저 줄입니다. 실제로 2월 미국 소비 지출은 예상치 0.6%를 밑도는 0.5% 증가에 그쳤고 개인 소득은 되레 0.1% 감소했습니다. 코어위브와의 210억 달러 계약은 AI 인프라에 대한 메타의 장기 베팅이지만 그 인프라를 정당화할 광고 매출이 흔들리면 비용 압박이 커집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수는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열리느냐입니다. 해협이 열리면 유가가 내려가고 PCE 경로가 완화되며 소비 여력이 회복되고 광고 이존 기업들의 매출 기반도 안정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메타와 아마존은 모두 수혜를 봅니다. 반면 해협이 이란의 협상 카드로 계속 반쯤 닫혀 있으면 에너지 비용이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며 페드는 금리 인하 타이밍을 더 늦출 수밖에 없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확인해야 할 벤치마크는 두 가지입니다. 4월 10일 발표될 3월 CPI가 예상치 3.3%를 상회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 호르무즈 통항 선박수가 이란이 약속한 하루 15척을 넘어서는지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예상을 벗어나면 오늘 시장이 반영한 낙관론의 근거가 흔들립니다.